트와이스 나연이 B2 6억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트와이스 모모와 사나 등나연은 잘 몰랐어. 잘 못 봤는데 이한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네. 좀. 네. 트와이스 나연 그리고 그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거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과거에 연인으로 계시던 분께서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12년 동안 6억 원 정도를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나연 씨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면 그 돈을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두 명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고 이제 그 남성분이 패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첫 번째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라고 봤고, 그리고 데뷔하면 뭐 지급해드리겠다라는 약속 자체도 이제 증거가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뭐 남녀 간에 이제 사귀면서 돈 거래가 좀 많은 뭐 있고 경우가 이런 있죠. 경우에 네. 이제 좀 잘 뒤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런 유형의 사건인데 트와이스 나연 네네. 분이 당사자되다 보니까 이슈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이체한 내역만 가지고는 대여금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또 계좌 내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돈 빌려준 걸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 빌린 거 아니다고 이제 하면서 뭐 다른 사유를 대면 이제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원고가 되겠죠. 네. 소송을 제기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사귀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 특별하게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차용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대여한 걸 갖다가 인정받기가 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체 내역만 있다는 건 돈이 같다는 증거지. 그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선물인지, 그러니까 증여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여금이 되기 위해서는 갚겠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그리고 사귀는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차용증을 안 받으면 오히려 믿는 사이인데 뭐 그런 걸 받는다는 게 아닌 뭐 받겠냐 받을 수 있냐 이러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중에 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차용증을 사실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뭐 엄마한테 엄마 차용증 적어야 됩니다. 뭐 여보 차용증 적어.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 카톡, 뭐 아니면 통화 내용이나 아니면 조금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진행될 것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했던 거 얼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갚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해도 돼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계좌 이체할 때 받는 사람 통장에 찍히는 내 통장과 상대방 찍히는 거기에 대여금이라는 걸 나타나 살짝 대여장만 넣어도 엄청 그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카톡에다가 얼마 보냈어요. 뭐 언제까지 갚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면 상대방이 뭐 고맙다고 막 하트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언제 갚기로 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차용증처럼 이렇게 막 딱딱한 서류가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럼 연인에게 돈을 주거나 연인이 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선배님 이런 사건 하셨죠? 이런 사건 제가 했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그런 서류를 잘 못 받는데 여자분들은 또 그런 서류를 또 잘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금전 거래 내역이 다소 좀 있어가지고 여자분만 준 게 아니라 남자분도 거기에 따라서 뭐 돈도 주고 받고 한 거 있는데 여자분이 어느 날 받은 것만 싹 정리해가지고 딱 내밀면서 요거 사인해라 언제 갚겠다고 적어놓고 그러니까 남자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인했다가 소송 당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내가 준 돈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거 하나도 인정 안 받고 자기가 거기 상대방한테 줘야 될 금액으로 적은 금액만 다 인정돼 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소송은요, 증거 싸움이거든요. 근데 증거 중에서 이제 거의 최고봉에 있는 게 이런 문서인데, 그러면 이제 뭐 대여금이니 뭐 이거 선물이니 뭐 할 것도 없어요. 약정금이라고 해서 약속으로 정한 돈을 내놓으세요라는 소송을 걸면 그 종이 하나로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 글씨 아니다, 아니면은 뭐 도장이 위조가 됐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문서에 적힌 대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류 하나만 받으면 그냥 게임 끝이죠. 네, 보통 이제 뭐 차용증이나 뭐 이런 그 법률 문서는 뭐 작성하기가 좀 뭐 법률 용어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게 보통 보면 여자분들 잘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또 법률 용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언제 뭐 돈 빌렸고 거기도 보면 제가 했던 사건도 신용카드 쓴 거 있거든요. 네네. 신용카드 그 금액이 또 일치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놔도 상대방이 사인하는 순간 복잡한 거래관계를 그 당시에 이제 요거로 주는 걸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태까지 빌린 돈 6억 원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아, 그거 제일 좋네요. 네. 예. 그냥 요렇게만 적으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적고 사인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인 하나 해놓고 나중에 그건 내 사인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필로 금방 제가 이야기한 문구 적어주세요 라고 하고 이름 적으시고 이제 연락처 적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사실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거액의 돈을 그냥 주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돈을 보낸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사실 연인 관계가 아닌데 이게 대여금으로 보기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돈 달라고 하는 원고가 이제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원고가 객원이고 피고가 계주였는데 원고가 이제 계주를 위해서 뭐 어떤 그 되게 고가의 코인을 하나를 이제 대신 사라고 이제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우리 객원은 주장하기를 계주한테 돈 빌려준 거다라고 하고, 근데 계주는 이제 하는 말이 그 시기쯤에 해서 여러 가지 투자처를 내가 알려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의 의미로 그렇게 선물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야 진짜 통큰 선물을 했다라고 해서 다 같이 박수도 치고 했었다라는 내용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실 확인서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대여금으로 보기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이제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왜 내 말을 안 믿고 저 사람 말만 믿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바로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은 원고가 걸었죠.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원고가 대여금인 이유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게 부족하면 원고가 지는 거지 피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원고가 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는 말로만 한 거를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만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증거가. 어머니의 빚을 딸이 갚을 의무가 있는가요? 당연히 예, 어머니의 빚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에서는 뭐 제가 나연 편이 앉아서 살펴는 모르지만 예, 아마도 이제 소송에서는 나연이가 그 자리에 이제 뭐 있으면서 뭐 대비하면 뭐 갚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겠죠.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걸 근거로 하는 거지. 나연 씨가 전혀 뭐 갚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이제 갚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연좌제 같은 게 없잖아요. 엄마가 빌린 돈은 엄마가 갚는 거고 갚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또 사건 중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나서 어머니의 채권자가 찾아오니까 이 딸이 각서를 적어요. 내가 어머니의 빚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이제 적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따님이 어머니가 빚이 많은 걸 알고 이제 그 상속을 받지 않겠다,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채권자는 이 각서를 가지고 약정금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빚을 내가 갚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기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엄마의 빚이
자동으로 이제 상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딸이 갚게 되는 거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돈 빌려줬다, 그리고 뭐 갚겠다, 뭐 특히 이 사건은 이제 뭐 대비한 다음에 뭐 갚겠다고 한 내용이니까요. 그러한 이제 증거를 잘 갖춰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잘 못 갖췄다면 뒤라도 이제 뭐 네가 전화 통화하면서 네가 뭐 전에 뭐 그렇게 했는데 대비했는데 도대체 뭐 언제 돈 준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녹음이 되면 또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근데 이런 증거를 이제 모을 때는 사실은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일부러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두 분이 이제 사업상으로 한 분이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뭐 같이 동업을 한 경우에는 뭐 돈 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보낸 2억 원을 그러면 좀 갚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래 알겠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뭐 10월 달에는 이제 뭐가 풀릴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이제 넣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녹음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약속한 2억 원을 변제하라 라고 이제 굉장히 심플한 소송으로 들어가서 심플하게 이겼거든요. 근데 이런 만약에 녹음이나 이런 자료가 없었다면 이거는 뭐 투자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투자금은 원래 손실까지도 뭐 책임을 져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재기 전에 그 사람이 돈을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내용의 녹음, 문자, 카톡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소송을 하시기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